오늘 제가 발표할 기업은 KINX고요. 이름 그대로 코리아 인터넷 뉴트럴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교환을 하는 회사거든요, 인터넷 자체를요. 뭐 16개 ISP 사업자 연합으로 인제 통신사에 종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T나 LG유플러스 같이 그 서비스 요금을 내고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신 3사 이외의 소규모 회사들이 통신 3사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7 년에 가비아가 최대 주주로 되면서 가비아의 중소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단어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립적인 서비스는 통신 3사처럼 각 당사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환경이나 네트워크 회선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제 요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이래서 요 인제 고객은 자율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서비스는 뭐 IX, IDC, CDN, 클라우드 서비스 요렇게 인제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말씀드릴 거고, 구성원들의 70% 이상이 개발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 ID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가센터, 도쿠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수도권 근처에 6 개를 더해서 총 7 개의 IDC를 운영 중이고요. 일본과 홍콩에는 팝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과천에 신규로 자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처음에 인제 블로그랑 리포트에서를 좀 여러 가지 보다가 인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회사라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사업을 단순하게 읽어 보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도 꾸준히 18 년도부터 상승 추세에 있어 가지고 트래픽이 증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 증가되잖아요. 요게 따라서 매출액도 증가되고, 아까 얘네가 하는 사업이 중립적인 IS 사업인데 이게 한국에는 독점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 좀 매수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리고 인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인제 올해 초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해 가지고 올해 초 고점 대비 아마 반 이상이 하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인제 검증하고 싶어서 강제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총량은 18 년부터 25 년까지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내 IP 트래픽도 17 년에서 20 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면 데이터 IX나 IDC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얘네가 그 클라우드나 ID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런 관련돼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많이 짓게 되거든요. 요런 거에 따라서 얘네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KNX가 아까 2000 년에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20 년이 넘은 IX 산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들과 연동되어 있고, 가장 많은 아니고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리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인 IDC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뭐 아마존이나 MS, IBM, 뭐 구글, 텐센트 요런 회사들이 다 여기에 입주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클라우드가 인제 단순히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인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용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갖고 있는 인제 클라우드 허브라는 게 고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커지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인제 얘네가 지금 과천 지정타에 신규 IDC를 증설하고 있는데 2023년 완공, 24년 운영 예정이긴 한데, 지금 문제가 이게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아마 처음에는 2022 년인지 23년 말인 22년 말 23년 초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3년 완공도 지금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요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증설이 되면 인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될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요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 산업의 특징이 보시면 그 인터넷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인터넷의 발달됨에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그 시설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터넷 서비스는 나라에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그 정부의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IX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통신 3 사하고 이 KNX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국가 보안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내용은 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내용이 쪼끔 처음 보면 복잡하긴 한데요. 이 IX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SP와 ISP 간의 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제가 KT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인제 LG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 연결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중간에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아까 ISP가 1-2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뭐 LG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소 그 유선통신 사업자 하면 뭐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점을 두고 이렇게 요렇게 연결하면 각각을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ISP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 그 거대 이런 걸 CP라고 부르더라고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각 1:1 연결을 할 수가 없고요. 중간 거점을 두고 각각을 인제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거든요. 이 사업을 인제 I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IDC는 크게 그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 콜로케이션과 호스팅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공간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 놓고 그 고객이 서버나 장비를 갖다 놓아 주면 얘네들이 인제 이 서버에 회선을 연결해 주고 이걸 인제 모니터링 해 주는 구조고요. 호스팅 같은 경우는 그 서버 자체까지 다 빌려주는 구조예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콜로케이션 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호스팅 같은 경우는 인제 소규모 회사들이 인제 유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NX가 중립적인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립적인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일반 그 통신 3 사의 그 IDC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치면 그 자기네 회사의 회선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선을 이용하면서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요렇게 제약이 많이 생기는데 KNX는 어떤 회선을 갖고 와도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의 정책이 따르게 되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인제 보면 그 KNX 같은 경우는 연결 포트 비용만 부과하기 때문에 저렴한 구조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반드시 통신 3 사의 ISP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부과되고 그 자율성도 저해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 센터 구조인데 한번 시간 내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시간 낼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DN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콘텐츠를 분산해서 전송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넷플릭스 같은 거를 이용할 때 미국 서버가 미국에 본사에 있는데 미국 본사 서버를 바로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을 보는데 미국인들도 많이 보고 한국인도 많이 보면 이 서버에 과부하가 일어나고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인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뭐 일본 각각 그 거점을 둬 가지고 그 팝이라는 그 백업 서버 그 카피 서버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인제 직접 전송해 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팝 뭐 일본 팝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서버에서 전송해 주는 시스템을 그 CDN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다 아실 테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일종의
그 가 서버를 이용한 가상의 그 뭐 USB 같은 저장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 서비스 중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실제로 IDC 부분에서 매출이 75% 이상 나오고요. IX가 15%, CDN 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제 그 제일 그 마진이 높은 거는 IX 부분인데 이 IX가 계속 줄고 있어요. IX가 주는 이유는 통신 3사 이외의 회사들이 IX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주로 그 유선 방송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유선 방송사 가입자들이 정체나 그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선 방송사가 통신사에 이렇게 인수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매출이 줄고 있는데, 근데 이 IX가 어디서만 앞으로 인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3사의 그 정책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IX가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국 회사 중에서는 그 KNX를 많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아까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 회사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규모는 그 IX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통신사사 같은 경우는 그 트랜짓 방식이어 가지고 트랜짓 방식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피어링 방식이어서 아예 그 방식 자체가 달라서 정확히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얘네 주요 회사인 그 어디냐, 그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종합 유선 방송 회사의 그 점유율 인터넷 점유율을 보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그 아까 15%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IDC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점유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선 통신 3사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그 CDN 클라우드 자체도 그 매출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 자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성장성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아실 텐데 성장성은 예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세 그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는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클라우드 자체가 서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버를 그 놓을 공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서버랑 데이터 센터의 그 성장성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 데이터 센터가 43개 정도인데 24 개까지 데이터 센터가 신규 건립된다고 합니다. 상용으로 18 개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 한국으로 데이터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국내 그 네트워크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산업용 전력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지진이나 다른 거에 대해 안전하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서 그 아시아 거점을 한국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한국의 성장성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 회사가 이퀴닉스하고 아카마이, 라임라이트, 클라우드플라워 이런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인제 이퀴닉스 같은 경우는 IDC, IX 부분의 세계 1위 회사고, 이 CDN 부분의 아카마이하고 그 클라우드플레어 이런 회사가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요 회사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IDC 산업하고 CDN에 관련된 거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망되는 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클라우드 허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이렉트 커넥션이 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커넥션이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얘네의 그 아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입주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어떤 기업에서 그 이용할 때
연결되는 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전용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면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요금도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 회사들은 그 IX를 이용할 때 그 중립적인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KINX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클라우드를 연결해 주는 전용 회선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의 IX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산업이 외국에서도 잠시만요. 굉장히 발달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잠시만요. 70% 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게 지금 매출이 잠시만요. 분기 매출이 8-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커질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고마진이기도 하고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해서 그 경쟁력이 있다. 그다음에 자체 IX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 IDC 사업자 대비 17%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 국내 최대 CSP가 입주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한번 입주하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용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데이터 센터 내 입주 고객끼리 사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락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애주어, AWS, IBM, 뭐 구글 같이 유수의 회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인제 이탈할 확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IDC 같은 경우는 입지가 중요한데 얘네가 수도권에 7개 IDC를 갖고 있는데 이게 KT 다음으로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KT가 14개 정도. 그리고 주요 인사 같은 경우는 뭐 김지욱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 초기부터 KNX에서 기술 관련해서 많은 그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이 김원국 씨인데 이분이 가비아 대표인데 그 얘네 주요 인사들이 다 가비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김원국 씨가 그 KNX의 정책을 굉장히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가 보시면 그 연평균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요.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순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말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순이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인제 우려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IX 사업 자체가 매출이 그 이익이 굉장히 좋은데 IX의 비중이 줄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주는데 매출 자체는 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고 매출원가 유지보수비가 상승되어 있어서 순이익이 감소된 게 그 최근의 그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유지보수 비용은 자회사 비용이어서 일회성 비용 스타일로 되어 있던데 정확히는 이거 파악을 못 했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없는 이유가 얘네가 주요 매출이라는 그 IDC 부분이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과천에 센터를 다시 지어 가지고 이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늘려야 얘네가 인제 성장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여기 요 투자 때문에 그 최근에 투자액이 많이 큰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사실 20%로 굉장히 낮고요. 현금 보유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현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가 잠시만요. 음. 제가 안 올린 것 같은데 얘네가 지금 과천에 짓는 신규 데이터 센터가 1,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900억 정도를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비용을 인제 차입한다고 하거든요. 현금 보유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PBR은 뭐 최근에 더 낮아졌을 거고요. 제가 했을 때가 주가가 44,500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40,500 원인가 찍고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보다 낮아서 아마 PBR 퍼는 15가 안 될 거고
PBR도 1.9 수준이니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얘네가 ROE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20% 정도로 최근 분기 12% 까지 감소한 게 그 최근의 주가 하락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는 아까 보셨듯이 가비아가 최대 주주고요. 요런 사람들이 다 그 가비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비아 입김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관리 정보 편입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얘네가 매출 최근에 부진해서 그런지 리포트 자체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2020년에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리포트가 딱 한 개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인제 IX 부분 매출이 하락세가 안정화되고 있고 IX 부분이 실제 예상보다 10% IX 매출이 10% 내에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매출 속도와 원가 상승률에 의해서 이익 전망치를 하향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본 그 리스크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내의 가장 큰 IX 부분 주요 고객인 종합유선 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부분, 그리고 중립적인 IX 부분에 경쟁자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립적 IX가 KIX의 국내 독점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는 통신 3사여서 중립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었는데 독립적인 IS 그 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IDC고요. 그다음에 에퀴닉스하고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인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그 우려가 굉장히 많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 고독한 미식가란 부분이 그 주담 통화한 내용을 제가 복사해 봤는데, 그러니까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세계 1, 2위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 진출하면 중립적인 IX, IDC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했는데 얘네가 지금 중립적인 IX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에서 허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통신 3사하고 얘네만이 IX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IDC나 IDC 사업을 하려면 그 IX 전용 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따오려면 통신 3사에서 회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 통신 3사 회선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는 KNX가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원가가 상승하고 얘네가 고객 경쟁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고객이 따로 없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천 지정타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하고 매출이 증가되면 다시 또 투자해야 되는 이런 패턴이 반복돼야 되는 게 얘네의 어떻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있고요. 얘네가 항상 보면 그 실적 변동 대비 주가가 항상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 적정성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제가 여러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에퀴닉스 같은 외국 기업은 해외양 트래픽이 강점이고, 그래서 해외 주치를 노리는 한국 회사들이 주요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 서비스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국 회사는 그러니까 KNX는 국내 트래픽이 강점이기 때문에 국내,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 되고 그 그다음에 국내 중소기업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클라우드나 IDC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네들의 매출도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네 회사의 이익도 증가하게 되고 주가는 우상할 거라고 한번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잡아본 거니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장기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민수님 Q&A 한번 같이 가죠. 네. 아까 질문하셨던 게 그 "땅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내용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우선은 싱가포르나 홍콩이 땅 때문에 제한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원하는 회사들이 자체가 이미 많다고 해요. 한국 진출을 원하는 회사들이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꺼려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처음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서버 크기가 작아지고 집적도가 높아져 가지고 소요 땅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많고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중요하고 기온이 낮은 곳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인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도 한국이 훨씬 넓으니까 이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근처에 약간 포화 같은 것 때문에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LG U+ 기사를 읽어 봤는데 이게 그런 기사인데 고밀도화해서 층을 많이 높이고 고집적화하고 있다는 추세고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게 전국적으로 좀 넓혀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춘천이나 새만 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다음에 요 질문 매출 이익이 상회하고 있고 사업 모델도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오르고 있냐는 요거 아까 제 거 설명드렸으면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혹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MTS 사실 단순하지가 않은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신 게 많으실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답변 좀 해 드릴게요. 이해 가셨나요? 제가 하는 말이? 저도 이거 이해 안 가서 진짜 엄청 몇 번 계속해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긴 하던데. 네. 사업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그래서 잠깐 MTS 켜 가지고 봤는데 네. 한 7월부터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뭐 거의 17만 주, 네. 16만 연기금 보유 9천. 물량도 봤어요. 네. 그거 예예. 그 끝나면 네.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연기금 매도 물량이 아. 빠져야 될 것 같다고. 예. 연기금이 거의 뭐 6월까지만 쪼금 사다가 7월부터 계속 쭉쭉 네. 팔아 가지고 연기금 매도 16만 물량 9천 주? 예. 주면 괜찮을 것 같다. 예. 연기금이 팔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좋을 것 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물량이 나와야 주가 하락이 멈출 것 같다고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팔아야 될 거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파는 걸 멈추면 이제 거기서 리스크가 멈추는 거니까 그 얘기이신 거죠? 네. 그 얘기예요. 네. 빨리 설명을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도움이 그래도 뭐라도 좀 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제 생각에는 IDC 데이터 센터 관련한 거하고 CDN 같은 경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준 님은 미국 기업 좋아하시는데 이퀴닉스나 클라우드플레이어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건 맞긴 맞는데 뭐 좀 네. 쉽진 않네요. 여러 가지. 더존비전 이런 것도 뭐 저는 잘 모르는 회사긴 하지만 뭐 이런 빅데이터 특히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 기업들은 또 몇 년간 보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네. 제가 이거 할 때 더존비존이랑 이 회사 2개 같이 샀거든요. 근데 더존비존은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얘는 그래서 더존비존은 떨어졌을 때 좀 더 매수했는데 얘는 지금 제가
더 매수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 회사예요.